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저는 이제 물레동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는데요. 영등포 이름 유래는 혹시 아세요? 예. 영등포는 이제 어제 저희가 모임들 하면은 이제 뭐 당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당산을 활용한 어떤 재해를 많이 했던 그런 곳이 이제 영등포이기도 한데, 영등제라는 거를 매년 했었다고 해요. 혹시 아세요? 예, 영등제는 전국에 한 9군데 정도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영등제가 진행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물길과 그 육지가 만나는 곳에 이제 그런 곳에 꼭 당산이 있고 영등제를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추를 해보면, 수해를 입거나 배를 타고 뭔가를 나갔을 때 이제 위험이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아니면 또 그 수해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들이 대체로 영등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등포도 그런 곳을 했던 곳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물레동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모래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레동 이름 중에 유래가 한 가지 설은 모래가 물레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설이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만큼 여기는 사람이 안 살던 곳. 그리고 예전에 이제 서울이 한 동그랗게 요만하게 생각하면 4분의 1 자르면 영등포구가 그 4분의 1을 차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행정구역을 자를 때 되게 중요한 게 인구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안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 살았던 이유 중에는 여기가 영등포가 또 물이 풍부하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물이 풍부해서 수해도 되게 잘 입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자료를 보니까 홍수가 나서 일주일 동안 미루나무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되게 굉장히 살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이게 4가 쪽 모습이거든요. 요 4가는 여기가 지금 3가고요. 이제 여기로 길 건너면 2가고 대각선이 4가거든요. 4가는 이제 영단주택지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제 SH공사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집단 주거시설 같은 것들을 조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일거리 찾아서 기차 타고 내렸던 곳이 서울역 아니면 이제 영등포역이었죠. 그래서 여기 그런 뭐 호남 지역이나 이런 분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물레 창작촌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이제 이름이 생겼는데, 물레 창작촌이라고 하면 이제 대체로 많은 분들이 예술적인 창작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 하나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담기거든요. 근데 이제 창작의 범위를 여기 철공소를 운영하시는 분도 창작, 여기서 요리를 하시는 분도 창작. 그래서 이 이름에 예술이 원래는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걸 뺀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창작촌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체로는 예술로 보는 창작촌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 하나에도 여러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이름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제 물레 창작촌을 이제 쓰이게끔 계속 여러 가지로 불렸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물레 창작촌입니다, 물레 창작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운동 같은 비슷한 것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지저분하고 뭐 재개발 무조건 뭐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하드코어한 음악, 막 메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문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모녀가 그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가시면서 뭐 하는 얘기를 듣는데 여기 있으면 토막살인 당할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서 엄청 무서워하시는데, 그분 너무 착하신 분이거든요. 원래 헤비메탈 음악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순수하시거든요. 이게 뭐 좀 너무 편협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무서워할 분들이 아닌데, 근데 이 지역의 이미지와
문신했다가 합쳐지니까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곳인데 이제 지금은 뭐 이색적이다 뭐 이러면서 이게 특히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목동으로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좀 더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이게 오지 않는 지역에서 이제는 유모차 끌고 여기 밥을 먹으러 오고 산책하는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되게 이색적인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2005년에 왔을 때만 해도 여기에 그 서명지로 한 3만 명이 여기 재개발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이렇게 실제로 제가 봤어요. 그랬는데 이런 게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산동도 뭐 15년, 20년째 발전이 없다. 우리는 뭐 특징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특징이 분명히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어서 어쨌든 지역이 이렇게 이색적이고 재밌는 동네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점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은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여기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주민분들이 좀 없어요. 다 그 철공소 분들이고 소공인 분들이 많아서 그냥 퇴근하시면 여기가 저녁 되면 비어지는 곳이니까 낮에만 어떤 주인이 있는 곳이고 밤에는 주인이 없는 곳처럼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당산동은 다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하면 다르게 또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그런 곳으로 저는 여겨져요. 왜냐면 이제 거기 살고 계신 분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고 발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와 실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만 부합이 된다면 굉장히 발전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뭐 수제청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가죽으로 지갑도 만들어 보고 드럼도 쳐보고 이게 물레동 지역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물레동의 이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활동을 되게 부러워해요. 왜냐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거기에 의뢰만 하면 되고 심지어 이 프로그램이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은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랑 영등포구가 반반씩 돼서 이제 이 프로그램의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나 재료 진행비로 빠지고 아이들은 무료로 이 수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만족도도 되게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걸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너무 확산이 안 돼서 아난달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이제 예전에 학교로 쓰이던 곳인데 이제 재생해가지고 예술센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술센터는 아이들한테 예술가와 거의 동일한 상황으로 예술 교육을 하자. 그래서 예술가들이 똑같이 쓰는 물감, 환경 뭐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이걸 해서 아이들이 계속 문화예술적인 소양이 되게 높아져서 좋은 사례라고 이제 일컫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시를 때 이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어떤 한 곳에 센터를 그냥 조성한 거잖아요. 근데 물레동은 각각의 공방들 자기가 만들고 특성 있게 한 곳을 활용하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사례일 수 있다. 이 사례를 적용하면 지역의 자원들을 발견하고 발굴해서 이것만 잘 네트워크를 하고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다면 뭐든지 특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좋은 시스템이고 그걸 영등포에서 물레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자랑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산동에서도 지금 뭐 청년 공간이다, 지금 커뮤니티 공방이다, 행복 공간이다 이렇게 공간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지하에는 음악 연습실이 있고 또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팀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발굴되고 어떤 특성으로 네트워크가 되면 당산동도 일시에 되게 특성이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발견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첨가물 시장도 그 물레동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이제 철공소 지역이 뭐 낡고 오래되고 뭐 먼지 많고 이렇게 얘기하자면 단점밖에 없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어떤 배경적인 장점으로 여겨지잖아요. 매력도로 생각이 되잖아요. 저는 당산 일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첨가물 시장이 뭐 새벽에 교통이 어렵고 뭐 거기 도매를 주로 하다 보니까 막 어둡고 뭐 이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잘해 첨가물 시장이 있다는 것만도 아 우리 동네가 이렇게 특징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또 다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이 장점이 되고 또 사실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지금 앞으로 발전되었을 때 그게 반드시 장점일 거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발전할 때 어떤 단점이 이뤄지는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서 그걸 다시 또 장점으로 바꿔내는 그런 계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은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오래 사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활동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풍부한 곳 그리고 지역적 특성 이런 것들이 잘 하나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팀 5군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서로는 다 아는데 이제 여기 새로 들어왔고 1년 됐고 2년 됐고 뭐 이런 팀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있구나 소개를 해서 앞으로 숨겨져 있던 곳들을 더 발견을 해서 당산 일동의 자원으로 여기고 기존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고 여기 활동을 하시고 그게 지역의 자원으로 여겼을 때 이제 비로소 발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자리를 생각을 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얘기 드려서 감사합니다.